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1년 전보다 33조 원 넘게 늘어난 가운데 특히 한국전력과 발전자 회사의 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계부채 상승률도 가팔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르면 오늘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인 HDC 현대산업개발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협상의 막판 쟁점이었던 우발 채무 손해배상 한도는 구주 가격의 9.9%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 회장 후보심사위원회가 오늘 차기 회장 후보 9명에 대한 심층 면접 평가를 진행합니다. 심사 대상자를 2명에서 3명으로 추린 후에 늦어도 다음 주 이사회에서는 최종 1인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새해부터는 일반 시내버스의 반값에 시내 관광지를 이동할 수 있는 녹색 순환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또 청년수당 지원 대상이 늘고 신혼부부 전월세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내년 새로 바뀌는 서울시 정책들 알아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우리나라의 부채 관련한 소식입니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부채가 1,078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33조 원 이상 늘어난 건데요. 특히 비금융 공기업 부채 중에 한국전력과 또 발전자 회사의 빚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서 이러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일단 1,000조 원을 돌파했는데 정부는 그래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 싶습니다. 네, 지난해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가 총 1,078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56.9%를 보이면서 지난 2017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이 중 일반 정부 부채의 경우 총 759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 5천억 원 증가했지만 GDP 대비 비율 역시 40.1%로 지난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OECD 33개국 중 4위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비교해 양호한 수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박 기자, 공기업 부채가 1년 동안 8조 원이 넘게 불어났는데 특히 발전 분야 공기업들의 빚이 크게 늘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금융 공기업의 경우 지난 2017년과 비교해 8조 1천억 원이 증가한 353조 9천억 원의 부채를 기록했는데요. 이 중 한국전력과 발전자 회사의 부채가 총 5조 6천억 원 증가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설비 투자비를 주로 차입금으로 조달하면서 부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는데요. 공공기관의 부채와 적자가 늘 경우 그만큼 국고부담금과 공공요금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전기요금 등의 인상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다음은 가계부채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이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계부채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 시중자금이 부동산과 고위험 자산에 쏠려서 자칫 부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보죠.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우선 가계부채 현황부터 살펴보면 올해 3분기까지 1,500조 원을 돌파했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하는 금융안정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올 3분기 말 1,572조 7천억 원으로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1,570조 원을 돌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보고서에서 유독 우려를 표명한 대목은 60대 이상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한해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부동산 투자와 자영업을 위해 대출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점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대출 증가세는 급감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증가율이 15.5%에서 9.9%로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들 상황은 어땠습니까? 국내 성장세 둔화와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기업 재무 건전성은 나빠졌습니다. 부채 비율은 올해 6월 말 현재 77.6%로 6개월 전보다 2.3%포인트 올랐는데요. 이자 보상 배율, 즉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서 반토막 났습니다.
용 기자, 그런데 이 하느니 시중자금의 부동산 또 고위험 자산의 집중을 우려했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부동산과 고위험 자산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중의 돈이 펀드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고위험 투자 가능성이 높은 사모펀드와 부동산과 같은 대책 투자에 쏠렸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손실 위험을 입을 수 있는 노출 액수는 1년 전보다 6.5% 증가한 2,00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SBS CNBC 윤지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업계 소식입니다. 올해 국내 자동차 산업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판매 부진과 또 노사 갈등이 겹치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탓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올해 국내 자동차 연간 생산량 이 수치가 400만 대를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요. 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체 생산량은 361만 3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줄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생산량 400만 대를 넘기려면 이번 달에 38만 6천여 대를 생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생산량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2009년 이후로 10년간 이어져 왔던 연간 국내 자동차 400만 대 생산 기록을 올해는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인을 살펴보면 국내외적인 판매 부진, 여기에다가 노사 갈등까지 겹쳤는데 연말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아차와 르노 삼성차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례적으로 연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임금을 더 올려달라는 정규직과 달리 한국 GM 노동자들은 일을 하게 해달라며 출근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3일부터 휴업을 통보받은 비정규직 56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출근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시대로의 전환기를 맞고 세계적으로 자동차 수요는 줄면서 국내 생산량 감소는 전반적인 우리 자동차 산업계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노사 갈등 속 업계는 미래 준비를 위한 활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비하면 쌍용자동차의 노사는 자구안을 마련했는데 복귀를 하기로 합의했던 해고자들이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게 됐다고요. 쌍용차 노사는 최근 합의를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쇄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9월 근속 25년 이상 직원들의 안식연재 시행 등 22개 복지 항목을 축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상여금 반납과 연차수당 축소 등의 내용을 추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당했던 해고 노동자 가운데 내년 복직을 앞두고 있던 47명이 무기한 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쌍용차는 경영 악화에 따른 자구책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쌍용차 노조가 반발하고 있어서 생존을 위해 똘똘 뭉쳤던 노사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기업들의 내년 1월 경기 전망이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 예고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전망치가 90.3으로 전달보다 0.3%포인트 상승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BSI 지수가 100을 밑돌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으로 한경연의 BSI 전망치는 지난해 6월부터 20개월 연속으로 기준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소식입니다. 아시아나 매각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꼽혔던 손해배상 한도가 구주 가격의 9.9%로 최종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의 세부 사항까지 조율이 된 만큼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시점도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바로 연결해보죠.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협상 주체죠. 금호 아시아나그룹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우발채무 손해배상 한도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금호 아시아나그룹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최근 우발 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한도를 구주 가격의 9.9%, 317억 원으로 명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당초 현산 컨소시엄은 일반 손해배상 한도 5%와 특별 손해배상 한도 10%를 계약서상에 각각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 과징금과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 등의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호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양측은 결국 금호 쪽 입장을 고려해 통합 손해배상 한도로 9.9%를 명시하는 데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기자, 이렇게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면요.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이 예정일보다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 세부 사항을 조율했기 때문에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협상 초반 구주 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놓고도 이견이 있었지만 구주 매각 가격을 현산 컨소시엄의 요구대로 3,200억 원대로 정리했습니다. 금호는 곧 이사회를 소집해 아시아나 주식 매각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산 컨소시엄은 연내 주식 매매 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아시아나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진을 교체하고 유상증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증자로 확보한 2조 원은 아시아나 항공 재무 구조 개선 등 기업 정상화 자금으로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네, 앞으로 3년간 KT를 이끌 차기 회장 후보가 오늘 드러날 전망입니다. KT는 오늘 오전부터 회장 후보 9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동우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네, 오늘 KT 회장 면접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KT 회장 후보 심사위원회가 진행하는 면접은 후보자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10분과 질의응답 50분으로 진행됩니다. 심사 대상은 구현모 KT 미디어 부분장과 임원문 전 매스총괄 사장, 노준영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 총 9명입니다. 후보당 1시간씩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밤 7시 이후 면접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T 심사위원회는 오늘 면접 이후 최종 후보를 최대 3명까지 압축할 예정입니다. 네, 이후에 회장 선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KT 심사위원회는 면접 결과를 이르면 내일 발표하고 오는 30일쯤 이사회를 열어 최종 후보 1인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원들의 의견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경우 면접 결과에 따라 오늘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심사위원회와 이사회의 구성 인원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최종 후보가 그대로 주주총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KT 주주총회는 내년 3월이며 선임될 경우 황창규 회장의 뒤를 이어 3년간 KT를 이끌게 됩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이 110조 원가량의 배당 사고를 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삼성증권은 직원들에게 줄 배당 단위를 원이 아니라 주식으로 입력하면서 유령 주식을 직원 계좌로 입금하는 초유의 사고를 일으켰었는데요. 최근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에게 추가로 감독분담금을 낼 것을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류 기자, 이걸 조금 다시 짚어보면 당시에 삼성증권의 이 배당 사고로 주식시장에는 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었죠. 그렇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4월 배당 단위를 금액 단위가 아니라 주식으로 잘못 설정하면서 우리 사조 조합원 직원 2,018명에게 배당금 28억 1천만 원 대신 28억 1천만 주를 입고했습니다. 이 배당 사고로 발행하지 않았던 112조 원 가치의 유령 주식 28억 1천만 주가 배당된 겁니다. 더욱 문제가 불거진 건 일부 임직원들이 이처럼 존재하지도 않았던 주식을 매도했고 실제 501만 3천 주, 약 1,820억 원가량이 체결돼 증시의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당시 사고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에 감독분담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검사나 감독 등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할당에 걷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대형 금융사고를 낸 금융사는 더 많은 감독분담금을 내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재무건전성 악화나 금융사고 등을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추가 검사를 받을 경우 감독분담금의 총액의 최대 30%를 할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올해 삼성증권이 내야 할 감독분담금은 약 5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국내 개발사인 코오롱 생명과학 이유석 대표의 구속 여부가 내일 가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대표는 인보사의 염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내년에 서울 집값이 더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대출과 세금 규제의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고강도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집값이 꺾이지 않을 거란 뜻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바로 들어보죠.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내년 서울 집값 얼마나 더 오를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까? 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서울 주택가격이 1%, 아파트만 놓고 보면 1.2%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서울 진입을 희망하는 대기 수요와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심리가 여전한 가운데 정시 확대 등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특정 지역으로의 학군 수요 집중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유동자금이 몰리면서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서울 전세 가격은 0.1%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국 입주 물량이 35만여 가구로 예측돼 과거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네, 김 기자, 내년 주택 거래량에 대한 예상도 나왔습니까? 네, 연구원은 내년 전국 주택 거래가 올해보다 8% 늘어난 81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거래량이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되는데 다만 거래 시장이 회복되는 단계로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잇따른 대출과 세금 규제 강화로 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규제 개선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 주택 공급은 올해에 비해 10%에서 20% 안팎으로 줄 것으로 봤는데요. 착공 34만 가구, 분양 25만 가구, 그리고 준공 물량은 46만 가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현대건설이 남미 칠레에서 교량을 놓고 있는데 공사를 하냐 마느냐를 두고 삐걱거리고 있어 그 배경이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칠레에서 벌이고 있는 교량 공사를 중단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일까요? 네,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칠레 차카오 대교인데요. 칠레 본토와 칠로의 섬을 연결하는 총 길이 2.75km의 연륙교입니다. 현대건설이 주도하는 차카오 교량 컨소시엄은 지난 2014년 칠레 공공사업부가 발주한 6억 4,800만 달러짜리 교량 건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현대건설의 첫 칠레 공사 수주인 건데요. 그런데 칠레 언론과 로이터 통신이 현대건설이 성명을 내고 공사 중단을 선언했다고 일제히 보도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로서는 의미가 있는 공사인 것 같은데 이 공사 중단 소식이 왜 보도되고 있는 걸까요? 네, 보도 내용은 칠레 공공사업부의 약속 위반과 대화 과정에서의 불성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현대건설이 내렸다고 정리됩니다. 칠레 정부가 현대건설과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 파기 위기에 몰렸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건설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현대건설은 공사는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며 공사 중단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현대건설 측은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건 맞지만 이에 따라 현재 칠레 정부와 추가 공사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공사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잦은 계약 변경과 공사비 증액 문제로 공사가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다음은 노동계 소식입니다. 민주노총이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총을 제치고 창립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제1노총에 올랐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지난해 기준으로 민주노총 조합원은 고용노동부 공식 집계로 96만 8천 명입니다.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70만 명에 채 못 미쳤는데요.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7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년 만에 96만 8천 명으로 36% 넘게 급증한 겁니다. 반면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93만 3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민노총 조합원이 3만 5천 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 간의 순위가 바뀌게 된 겁니다. 전체 노조 조합원 수도 늘었습니다. 1년 새 24만 3천 명이 증가했는데요. 지난 2017년에 비해 11.6% 늘어난 겁니다. 특히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수혜로 공공부문에서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2017년 전체 조합원 중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63.2%였는데요. 지난해에는 68.4%로 5.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2018년 3월 전국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조합원이 많이 늘었다는 게 정부 분석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 기자, 이렇게 제1노총이 민노총으로 바뀌면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민주노총이 최대 노총으로 등극하면서 노사정 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대표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그나마 경사노위가 운영될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노총이 제1노총으로서 사회적 대화의 기둥 역할을 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노총 간의 지위가 뒤바뀌면서 제1노총 없는 경사노위가 됐습니다.
민노총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정관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서 현안 해결을 위한 노정협의 등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당장 다음 주면 해가 바뀌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서울 시내버스 요금의 절반으로도 도심을 순환하는 녹색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달에 50만 원씩 현금을 지원해주는 청년 수당의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고 신혼부부에게는 전월세 비용이 지원이 됩니다. 내년부터 서울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다음 달부터 녹색 순환버스 이런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금이 일반 시내버스에 비교하면 반값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다음 달부터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반값인 600원으로 남산과 서울역, 경복궁 등 서울 명소를 다닐 수 있는 이 녹색 순환버스가 운행됩니다. 노선은 도심 외부와 내부 순환, 또 남산 연계, 남산 순환 등 이렇게 총 4개인데요. 예를 들어 도심 외부 순환버스를 타면 서울역에서 창경궁, 경복궁, 사직공원 등을 연이어서 관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녹색 순환버스는 매일 오전 6시 반부터 밤 11시 반까지 운행됩니다. 네, 또 청년 복지제도 강화 소식도 있죠. 네, 맞습니다. 다음 달부터 미취업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해주는 청년 수당 대상자가 연 3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서울시 청년 수당을 7천 명이 받았으니까 대상 규모만 4배 이상이 되는 건데요. 이 청년 수당을 받으려면 서울시에 사는 만 19세에서 34세 미취업자여야 되고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됩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만 19세에서 39세인 서울 시민이면서 이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라면 월세를 한 달에 20만 원씩 10달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더불어서 신혼부부 전월세 지원도 확대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부터 부부 합산 소득이 9,700만 원 이하면 서울시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기준이 기존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됐고요. 이자 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로 높아졌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지난해 겨울에도 기승을 부리면서 사만삼이, 그러니까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던 고농도 미세먼지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접쳤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충청권의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이틀 연속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오늘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회의 내용 짚어보기 전에 지금 미세먼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전 11시 현재 전국에서 가장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은 세종시입니다. 세제곱미터당 53 마이크로그램으로 정부의 나쁨 기준인 35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겼고 서울도 45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에 올랐습니다. 충청권에는 어제부터 이틀 연달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고 대구에도 오늘부터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들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달 들어 오늘까지 서울에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넘긴 날만 8일에 달해 한 달에 30% 이상을 고농도 미세먼지를 마시며 지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바깥 출입을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곤란한 얘기인데 관련해서 정부가 재난 대응 회의를 열었다는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관계부처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4개 지자체가 참석한 재난대응 합동점검회의가 오늘 오전 열렸는데요. 유재철 환경부 실장은 취약계층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생활 불편과 건강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염려된다면서 각 기관에서 좀 더 세심한 건강보호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일은 전국 미세먼지가 보통 이하로 회복될 예정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며 계속 긴장을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올해 우리 국내 증시는 박스권에 갇히면서 부진했던 반면에 미국 증시는 연말까지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답답했던 우리 증시 대신에 미국 증시로 눈을 돌린 국내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지영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국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 금액은 지난 23일 기준 83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9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78%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외화 주식 보유 금액은 16조 8천억 원으로 47% 증가했습니다. 전체 외화 주식 중에는 미국 주식이 57%로 가장 높았고 일본, 중국, 홍콩 등의 순이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사고판 거래 금액 순위는 1위 아마존을 포함해 상위 50개 중 44개가 미국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투자자들이 이렇게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우리 증시 때문이라는 거죠. 네, 올해 코스피 지수가 1900에서 2300선 사이만 오가는 답답한 흐름을 보인 반면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연초에 비해 20% 안팎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산타랠리까지 연출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해외 말고 또 관심을 끌었던 다른 투자처도 있을까요? 네, 투자자들은 코스피 종목 가운데서도 그나마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모리츠 투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올해 상장된 롯데리츠, NH 프라임 리츠 공모에는 일반 투자자 청약 증거금이 12조 5천억 원 넘게 몰릴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삼성전자가 꼽혔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 4년제 대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를 꼽은 대학생이 10.6%로 가장 많았습니다. 2위에는 대한항공이 올랐고 CJ제일제당과 한국전력공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부터 고의나 거짓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예외 없이 고발돼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부처는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제재나 벌칙을 명시화하도록 했고 고의나 거짓에 따른 부정수급을 적발했을 때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오전 10시쯤 서울 동부지법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면서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혼조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188포인트 보이는 반면에 코스닥은 1%가량 오르며 64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이 배당주 투자 마지막 날이죠. 오늘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배당 수익률이 높은 두산 같은 경우에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막판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한도가 9.9%로 최종 합의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역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입니다. 내년 상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이 사실상 확정이라는 발표에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한국화장품 현재 7.28%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건설은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내 차카오 교량 공사를 중단했지만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8천억 원대 도로호텔 공사를 연이어 수주하면서 주가 보합권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